자, 이어지는 주제가 특별 권력 관계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바로치고 특별 행정법 관계. 그렇죠? 아까 권력 관계를 다른 말로 행정법 관계로 부른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옛날 명칭으로는 특별 권력 관계, 요새는 특별 행정법 관계라고 바꿔 부르자, 이런 이제 움직임도 주장도 있어서 뭐 출제할 때도 보통 괄호치고 이렇게 같이 써주는 경우도 많아요. 자, 여기에 핵심, 요 영역은 가끔씩 나와.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가끔씩 나오는데 시사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무슨 육군 사관생도 뭐 했는데 뭐 술 먹었다고, 원래 학칙에 술 먹으면 퇴학시키도록 돼 있다 이래가지고 술 먹었다고 퇴학시키면서 막 행정소송 걸려가지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또 문제네. 그래서 이게 잊을만 하면 또 이렇게 나오고 하는 그런 영역이야. 자주 빈출되는 영역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아까 배운 걸 토대로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권력관계잖아. 권력관계니까 국가가 명령강제에서 맺는, 국민하고 맺는 관계야. 명령강제에서 맺는 그런 권력적인 관계인데, 일반 국민들한테 너 언제까지 세금 내라, 너 저 음주운전 하지 마라, 또 음주운전 했고 위반했으니까 너는 뭐 벌 받아라,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거는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명령 강제하면서 국가가 맺는 관계는 일반 권력 관계라고 칭해. 응? 그리고 일반 국민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뭐 공무원, 응? 국공립학교 다니는 학생, 응? 공무원이나 국공립학교 다니는 학생, 그 다음에 군인, 응?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들, 뭐 이런 자들에 대해서 그 관계 맺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무원, 군인, 국공립학교 학생, 수감자들에 대해서 명령 강제하는 관계 있지. 이거를 특별자를 붙여서 특별 권력 관계를. 그러니까 그는 일반 국민하고는 조금 다른 특별한 신분을 갖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명령 강제하면서 맺는 관계 있지. 응? 이걸 특별 권력 관계라고 치고. 그럼 왜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명령 강제하는 거하고 왜 구별을 해서 특별자를 붙였느냐? 옛날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일반 국민들한테는 국가가 명령 강제하려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우리 법률 유본칙, 법률의 근거에서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되고, 만약에 위법하게 국민에게 명령 강제해서 불이익을 줬다면 국민은 소송을 제기해서 다 구제받을 수 있다.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데, 반해 이 국가하고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공무원, 군인, 국공립학교 학생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행정 목적, 관계 맺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막 명령 강제해도 되고, 불이익당해도 상대방은 소송할 수 없다. 옛날은 그런 논리가 우세했어요. 그러면서 특별 권력 관계를 일반 국민에 대해서 명령 강제하는 관계로 구별을 했던 거야. 근데 변화가 돼서 야, 그런 게 어딨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공무원, 군인, 뭐 수용자, 국공립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 없어도 막 자르고 막 불이익 줘도 된다는 얘기냐? 법치주의 적용 안 받아도 되는 관계로 보느냐? 그게 어떻게 타당하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물론 일반 국민하고 좀 다르게 취급될 필요성은 있지만, 그래서 그것도 법으로 좀 다르게 취급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다르게 취급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에 근거도 없이 막 명령 강제해도 된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응? 그리고 억울하게 막 불이익 받았으면 그 사람들도, 공무원, 군인들 다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어야지, 법치국가에서. 그런 논리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오늘날은 과거의 논리를 깼어. 그래서 공무원, 군인, 수용자, 응? 또 국공립학생도 억울하게 징계받고 막 불이익 받으면 다 소송할 수 있다. 이제 됐는데, 다만 일반 국민들하고 좀 달리 취급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응? 그 점은 법에 의해서 그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은 법으로 정해놓고 달리 취급하는 건 되지만, 기본적으로 법에 근거 있어야 되고, 소송을 통해서 억울하면 구제받을 있을 수 있다는 건 똑같다. 이런 식의 논리로 이제 지금은 변화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특별 권력 관계라고 하는 이 영역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과거에 얘기하고, 그러니까 과거는 19세기 독일에서 생겨난 논리인데, 19세기 독일에서 얘기하던 논리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바뀐 오늘날의 얘기하고, 이거를 완전히 대비시켜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부의 포인트야. 응? 그래서
간단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쌍가루 1번 봐. 그러면 제목이 이제 전통적 특별 권력 관계 이론 해가지고 어느 시대에 19세기 독일에서 생겨난 논리. 응? 그래서 읽어보면 다 외울 거 없어. 의의를 읽어보니까 동그라미 1번 읽어봅시다. 특별 권력 관계란 특별한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립이 되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여기 구성원은 뭐 공무원, 군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포괄적으로 지배 명령하고, 응? 상대방은 이에 복종이 요구되는 관계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법에 근거 없어도 막 해도 되는 관계. 응? 법치주의가 적용이 안 되는 관계로 이게 봤던 게 과거의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이야. 응? 그러면서 동그라미 2번을 보면은, 이것도 외우지 말고 그냥 봐요. 동그라미 2번을 보면 뭐하고 구별되는 거로 본 거야.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명령, 국가가 세금 부과하고 뭐 금지시키고 허가내주고 뭐 이런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국가가 명령 강제하는 관계를 일반 권력 관계라고 칭하면서, 일반 권력 관계는 법치주의가 적용되고 되는 관계로 봤다는 거하고 이렇게 이제 대별을 시켰다는 얘기죠. 19세기 독일에서는. 응? 그러면 종류라 그래서 예를 들자면 19세기 논리에 따르면 법이 적용 안 되고 법에 근거 없어도 막 명령 강제해도 되고 막 소송을 통해서 구제 못 받는, 응?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군주가, 그 당시에 군주가 멋대로 법에 근거 없어도 명령 강제해도 되는 그런 특별 권력 관계라고 파악된 게 한 4가지 유형으로 이제 있었대. 그래서 1번에 보니까 뭐 근무 관계, 공법상 근무에서 공무원의 근무 관계, 군인이 군복무하면서 맺는 관계, 응? 이런 거. 또 영조물 이용 관계라서 영조물이 말하면 공익 목적을 위해서 제공된 시설이야. 대표적으로 교도소, 국공립학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교도소의 수감자로서 수감되어 있는 관계, 국공립학교 학생으로서 학교에 재학하는 관계 이런 것들이지, 그지? 또 세 번째 보면은 특별 감독을 받는 거야. 이게 이제 공익 목적을 위해서 무슨 공익 목적의 사업을 하도록 국가로부터 지정받은 자한테 국가가 감독을 하는 관계, 그런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사단 관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라는 게 일정한 공익 목적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단체야. 응? 그 단체에게, 그 단체의 구성원이 뭔가 잘못된 일을 하면 그 단체가 뭐 징계를 하도록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국가가 징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그 단체가 구성원들에 대해서 뭐 징계도 하고 이렇게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 응? 그렇게 해서 한 4가지 유형. 근데 이렇게 해도 대충은 그냥 이런 4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하는데, 우리가 머릿속에 특별 권력 관계 그러면 주로 아까 말한 공무원, 국공립학교 학생, 군인, 응? 그 다음에 뭐 교도소 수감자, 이런 한 4가지 정도만 기억해도 돼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 권력 관계.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특성이에요. 특성. 이미 다 얘기했는데 특성. 과거에 19세기 독일에서는 이렇게 공무원, 군인, 뭐 교도소 수감자, 국공립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관계 맺은 목적을 달성해서 뭐 해도 된대. 법에 근거 없어도 막 명령 강제해도 된다. 한마디로 주제가 뭐야? 법치주의 적용 배제. 법치주의 적용 안 돼도 되는 관계래.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지. 그럼 법치주의 적용 배제. 법치주의가 적용 안 돼도 되는 관계다. 세부적으로 쪼개보면 3가지야.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 이제 법률 유보원칙이란 말 배웠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법률에 근거 있어야 된다는 원칙 적용 안 받는데,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막 명령하고 강제하는데 법률에 근거 없어도 된다. 응? 이런 식의 논리였지. 옛날의 논리. 법률 유보 원칙 적용 안 된다. 그 다음에 법률로부터 수권,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뭐 해도 된다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도 어떻게 된대? 막 기본적 권리를 막 제한해도 된대. 응?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19세기 독일 같으면 공무원한테 뭐야? 군주가 너 무슨 종교 믿어? 응? 종교의 자유라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 국민의 기본적 권리, 종교의 자유, 무슨 종교 믿을지. 종교 안 믿는 것도 자유, 기본적인 자유예요. 근데 막 군주가 막 공무원한테 무슨 종교를 믿어라. 응? 옛날에는 그랬지. 지금은 어떨까? 그거 못합니다.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 그죠? 응? 유명한 말 했잖아. 서울시장 할 때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 하나님께 바치. 누구 마음대로. 그건 시장으로서 할 말이 절대로 아니지. 안 그래요?
그 말은 두고두고 말거리, 논란거리가 되죠. 어쨌든 뭐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이 그 무슨 교회 장로잖아, 그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공무원들한테 뭐 기독교 믿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 오늘날에는. 응?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거지. 옛날에 군주가 공무원한테 넌 무슨 종교 믿어? 해도 됐다는 거야. 안 믿어? 잘라. 뭐에 근거했어? 아, 법률에 근거 없어. 잘라도 돼. 소송할래요. 소송해봐야 그 당시에는 이거 재판할 문제로 안 봤어요. 그거는 군주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영역, 군주의 자유 영역, 법의 적용을 안 받는 영역. 소송해도 법원이 재판 안 해줘요. 응? 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니까 응? 재판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되지. 안 그래요? 그래서 법률로부터 권한도 안 받고도 막 기본권 막 제한해도 된다. 세 번째, 사법심사 배제. 쉽게 말하면 소송을 통한 구제 기회 안 주는 거야. 이거 재판할 영역이 아니다 이거지. 재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가 맨 위에 있는 뭐야? 법취지 적용 안 된다는 말을 이제 세 가지로 세부적으로 좀 보충적으로 더 써놓은 거지, 그지? 이 부분 중요. 그러면 왜 19세기 독일에서는 이런 논리를 만들어냈을까 하는 거야. 응? 왜 그러니까 둘로 딱 쪼개서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한테 군주가 명령 강제하는 건 법취지 적용을 받아야 되고, 이 공무원, 군인 등에 대해서 명령하는 건 법취지 적용을 안 받아야 된다. 이렇게 딱 구분했단 말이지. 왜 그랬을까? 자, 보니까 성립 배경 및 이론적 기초라고 있죠? 자, 성립 배경의 시대적 배경을 보자. 동그라미 1번. 이거는 어디서만 생겨난 논리야? 아이고, 이건 오로지 독일에서만 생겨난 논리야. 다른 나라는 없었어요, 이런 논리. 독일은 이 당시 유럽의 제일 후진적인 나라였어요. 응? 다른 나라들은 벌써 프랑스 같은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민주화되고 하는데, 여기 독일은 아직도 그 유럽에서 제일 후진적인 나라. 응? 그래서 일본에 이제 그거 알아두자. 어디서만 있었던 이론이다. 독일 행정법에 특유했던 것. 그렇지? 그러니까 독일에서만 있었던 논리야. 이 말도 안 되는 후진 논리 어디가 베껴왔을까? 일본이. 그리고 그거를 우리나라에 일본이 또 도입을 시킨 거지. 그래서 이런 논리가 말이 얘기되는 거야. 그죠? 자, 어쨌든 독일에서만 생겨났던 논리다. 그럼 독일에서 왜 19세기에 이런 논리가 생겨났을까? 둘째 줄, 셋째 줄 읽어보면, 자, 어쨌든 유럽에서도 시대적 물결은 어떻게 돼가는 거지? 군주의 권력을 이제 민주화되면서 어떻게 돼? 민주화되면서 군주가 멋대로 세금 매기던 거 이제 맘대로 안 된다. 멋대로 군주 욕했다고 잡아다가 막 처형, 이거 말도 안 된다. 뭐가 생겨나? 법치주의 생겨나서. 응? 그죠? 세금 거둘려면 시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국민을 뭘 잘못해서 죄를 졌다고 처벌하려면 국회가 만든 법률에 뭐 하면 죄가 된다.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응?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제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군주한테 요구하는 거야. 이렇게 군주 멋대로 이제 못한다. 법치주의 적용 받아야 된다. 그럼 군주가 그걸 거부할 수 있나? 이제 시대의 흐름상 군주가 그걸 거부 못해요. 응? 거부하면 막 폭동 날 텐데 뭐. 그러니까 군주가 양보를 안 할 수 없었어. 그래서 좋다. 그러면 시민들에 대해서 명령 강제하는 건 이렇게 법치주의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 응? 잘못하면 소송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장하겠다. 그런데 군주가 알아서 할 영역을 남겨달라. 응? 그 법의 구속을 안 받고 응? 군주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역 남겨달라. 이래서 그러면 시민들과 시민의 대표기관의 의회는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명령 강제하고 이런 거는 법치주의 적용을 받는 거를 군주로부터 얻어내는 대신에 좋다. 타협한 거지. 군주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영역, 법에 구속 안 받고 알아서 할 수 있는, 그거는 인정해 줄게. 그래서 정치적으로 타협해가지고 생겨난 논리다 이거지. 응? 그래서 그 둘째 줄, 셋째 줄 가면 결국 군주와 의회 간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야. 응?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대 흐름상 오래 갈 수는 없는 논리지. 과도기적으로만 응? 생겨났던 거지. 응?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가면 그 당시에 이 군주의 논리를, 군주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어용학자들이 있었어. 그래갖고 만들어낸 논리가 동그라미 2번에 즉 두째 줄 끝에 그 단어 밑줄 쳐주세요. 불침투설. 그 단어만 밑줄. 그게 그 앞에 부연 설명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침투 못한다 이거야. 뭐가? 법이 어디에 침투 못한대? 국가의 조직 내부에는 침투 못한다. 응? 그러니까 불침투설에 대한 설명이야. 불침투설만 기억하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그 어용학자들이 야 법이라는 거는 권리 의무를 갖는 자 사이의 이 관계에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고 적용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 개인들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리 의무를 갖는 자니까 이거 법이 적용되는 관계다. 응? 분쟁 나면 뭐 법에 따라하고 분쟁 나면 법을 적용해서 해결해야 될 관계다. 또 다른 개인들 사이의 관계 다 이거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리 의무를 갖는 자니까 권리 의무자 사이에 법이 적용돼야 되는 관계다 이거야. 그런데 국가라는 존재도 하나의 개인처럼 국가라는 존재 자체가 권리 의무를 갖는 자다. 응? 그럼 얘도 권리 의무를 갖는 자고 개인도 권리 의무를 갖는 자고 그러니까 국가와 개인 사이도 법이 적용되는 관계다. 응? 그렇죠? 근데 이 개인은 일반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응? 그러면 이 국가라는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공무원, 뭐 군인, 국공립학교 학생 이런 사람들은 일반 국가하고 분리된 별개의 시민이 아니라 국가라는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이다. 응?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말하자면 내가 국가인데 나의 손발은 나하고 별개냐? 아니야. 국가라는 나의 일부지. 그럼 공무원은 국가라는 권리 의무를 갖는 존재의 구성 요소로서 일부이지 국가하고 별도의 권리 의무를 갖는 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야. 여기 대표적으로 공무원을 봐. 공무원은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으로 치면 개인의 손발과 같은 존재이지 개인하고 별개의 권리 의무를 갖는 자가 아니지 않느냐. 손과 발이. 공무원도 그런 이치다. 그러니까 국가와 개인 사이는 법이 적용되는 관계, 권리 의무자 사이니까 일반 개인하고. 근데 국가와 공무원 사이는 이 공무원이 국가하고 별도로 권리 의무를 갖는 자가 아니니까 국가의 구성 요소일 뿐이지. 이 사이는 법이 적용되는 관계가 아니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낸 거야. 그 어용학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이른바 불침투설이라 해서 이론적으로 뒷받침됐던 거야. 응? 그래서 불침투설 알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특별한 명령 강제, 그러니까 공무원, 뭐 군인 등 특별 권력 관계 맺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군주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 행정 목적 달성에서 특별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죠? 그 특별한 권력이란 뭐래? 명령 내리고 명령권과 뭐야? 셋째 줄 밑줄 쳐주세요. 특별 권력의 내용은 명령권과 징계권이라고 그랬지? 제목에. 응? 징계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셋째 줄. 끝에 가면 징계권 괄호치고 형벌권 X 이렇게 써놓지? 고유의. 그러니까 그 특별 권력 관계에서 명령 안 따르고 위반한다 그러면 쫓아내는 게 최대의 벌이에요. 응? 그 명령 안 따른다 그래서 뭐 징역 살리고 벌금 부여하고 이거 형벌 주는 건 그 특별 권력에 안 속하는 거예요. 이게 형벌이라는 건 일반 사회 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주는 벌이야. 근데 이 징계권은 조직 내부에서 요구하는 의무 위반하고 질서 위반한 거야. 조직 내부적인 의무를 위반한 거에 대해서 주는 벌이야. 그래서 조직 특별권력관계 내부 질서를 위반했으면 징계라는 벌을 줄 수 있는 거지 형벌은 못 주는 거예요. 응? 내부 질서 위반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명령권과 징계권, 셋째 줄에 형벌권은 아니다. 그거 포인트를 두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19세기에 법치주의 적용을 안 받아도 되는 관계로 봤던 특별한 권력 관계란 어떤 계기로 성립이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성립사유 있죠. 성립사유가 또 곧잘 내는데 성립사유는 두 가지가 있대. 하나는 뭐야? 법에 의해서 강제로 성립되는 게 있어요. 응? 여러분들 교도소에 수용돼서 이게 수감 생활하는 관계는 법에 의해서 성립되죠. 그죠? 죄를 지으니까 강제로 수용해놓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두 가지 공부에 성립사유는 법률에 의해 성립되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이 동의해서 응? 성립되는 게 있다. 법률과 동의. 근데 동의를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진짜 자발적인 동의에 성립되는 게 있고 동의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놔서 형식은 동의라는 형식을 취하지만 동의를 안 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안 하면 제재를 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돼 있는 의무적 동의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 것. 그래서 두 가지. 의무적 동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애를 우리 의무교육제도 하잖아. 애들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를 안 보내지? 그 보호자 처벌하게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적으로 동의하게 돼 있는 거니까 초등학교 국공립학교 다니는 관계 맺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성립사유의 포인트. 소멸사유는 여러분들 가볍게 읽으면 돼. 소멸사유는 거의 물어본 일이 없습니다. 응? 성립사유는 맨날 문제 냈다 그러면 법률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그럼 틀려요? 동의에 의해서도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전통적 이론이야. 근데 전통적 이론은 아까 말한 시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정책 타협의 산물로 성립됐고 했었죠. 응? 그런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전통적 이론은 엄청난 비판을 받고 붕괴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쌍가루 2번 전통적 특별관계론에 대한 비판 및 재검토 이렇게 되는데 동그라미 1번에 사건 하나 나와. 무슨 사건? 그거 밑줄쳐 주자. 1972년 무슨 사건? 수용자 사건 판결이라고 나오죠?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이 수용자 사건 판결 해놓고 수용자 판결 의미가 뭐야? 응? 셋째 줄 전통적 특별관계론 붕괴. 응? 붕괴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전통적 특별관계론의 핵심 내용이 뭐였어? 특징이 법치주의가 적용 안 돼도 되는 관계다. 응? 법률에 근거 없어도 명령 강제도 되고 법률로부터 권한 안 받아도 막 기본권 제한할 수 있고 재판도 못 받고 이런 거잖아. 그러면 그 수용자 사건 판결이 뭐였냐면 자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자가 있었어. 근데 이 교도소 수감돼 있는데 맨날 교도관들한테 구타당하고 하여튼 맨날 가혹행위 당해서 억울한 거야. 그래갖고 얘가 이 사실을 밖으로 알리고자 편지를 썼어. 편지를 써가지고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 편지 발송하려면 자기가 우체통에 직접 넣는 게 아니야. 교도관한테 주고 편지 발송해 주세요. 교도소장이 이제 밖으로 내보내서 이제 발송하게 합니다. 응? 그런데 다 읽어본단 말이야. 응? 왜 탈옥을 모의하는지 이런 거 알고 있어. 다 읽어봐요. 이게 자기가 써서 딱 풀로 붙여가지고 밀봉한 채로 발송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밀봉 안 한 채로 써서 내면 교도관들이 다 검열한다고 읽어본다고 읽어보고 문제 있나 없나 보고 이제 발송한단 말이야. 그럼 읽어봤단 말이야. 읽어봤더니 막 교도관들이 가혹행위를 했고 막 해서 밖으로 이제 알리려는 그런 행위야. 그럼 교도소에서 발송해주겠어? 안 해주지. 근데 보면은 이 편지 검열하고 하는 거 다 뭐로 정해놨냐면 교도소장이 규정 만들어놨어. 교도소장이 규정 만들어놓고 다 편지 검열해 볼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렇게 내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걸 교도소장이 교도소장도 행정기관이야. 교도소장이 규정 만들어 지침 규정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검열하고 편지 발송을 안 해준 거야. 거부한 거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수감자가 어떻게 했어? 열받았어. 그래갖고 뭐야? 아니 분명히 그 당시 이제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에게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라는 권리가 보장돼 있다. 응? 통신의 비밀과 자유권이라는 기본적 권리가 보장돼 있다. 다만 뭐 국가가 무슨 수사를 위해서라든지 뭐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의 편지라든지 뭐 우리 전화 통화라든지 이런 통신에 대해서 검열하려면 헌법에 보면 무슨 정당한 목적이 있어서 검열할 필요성은 법률로 어떤 때 검열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법률로 정해놔야만 검열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교도소 수감자 이 사람 검열은 법률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행정기 아닌 교도소장이 지가 만든 규정에 따라 검열하고 편지 발송을 거부했다. 이거는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법률에 근거하지도 않고 침해한 거다. 그래서 위법 해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냈어. 응? 그랬더니 독일의 법원들은 어떻게 재판해? 야 이거는
교도 수감자가 이 수감 생활하는 관계는 국가하고 특별한 권력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고, 이거는 법률에 근거 없어도 뭐에 대해 기본권 제한해도 되는 거다.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러니까 이건 또 재판 대상도 안 되는 거다. 다 재판 안 해줘요. 재판 영역도 아니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호소한 곳이 어디야? 독일의 헌법재판소.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아니 나도 죄를 져서 교도소에 수감은 돼 있으나, 죄값을 치는 수감은 돼 있으나 분명히 독일 국민의 한 사람인 건 맞다. 그렇다면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된다고 돼 있고, 그걸 제한하려면 법률,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해서 제한하게 돼 있는데 그거 어겼지 않냐. 교도소장이 만든 규정 갖고 제한했으니까 이건 헌법에 위반된 조치라고 판정해달라. 헌재에 신청했어. 그랬더니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그 주장을 인정했어. 과거의 논리를 부정. 맞다. 수감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응? 근데 일반 국민과 달라서 수감해놓고 그 교정을 해야 되냐, 고쳐야 되잖아, 사람을.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해서 편지검열하고, 이거 뭐 탈옥을 모의하는지 이런 거 알아보기 위해서 편지검열도 필요하다. 그럴 필요가 있다면 국회가 법률로 이러한 필요성이 있으면 이렇게 검열을 해서 법률로 정해놓고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이것도 헌법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밝힌 거야. 법률에 근거 없으면 교도 수감자도 통신의 비밀과 자유 제한할 수 없다. 이런 게 확립이 되는 거지. 그러면 전통적 논리에 따르면 법률로부터 근거 없이 법률에 의해서 권한 안 받아도 막 교도 수감자 권리 제한할 수 있었다는 논리가 깨진 거잖아. 응? 네, 그래서 결정적 붕괴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응? 자, 그러고 나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이것도 시험에 꼭 특별권력관계 이런 문제 나오면 나오는 거죠. 자, 동그라미, 독일의 학자 이름 중에 울레 있어. 울레. 울레 이름도 좀 이상하죠. 네, 울레. 독일 사람, 유명한 사람 중에는 이름이 이상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울레, 뭐 해벌레 이런 사람도 있어요. 유명한 헌법학자인데 이름이 해벌레야. 응? 자, 울레 이 사람은 전통적인 얘기해오던 특별 권력관계라는 걸 둘로 쪼개보재. 응? 그래서 뭐와 뭐로 쪼개보재? 울레. 기본관계라는 영역과 경영수행관계라는 영역, 두 개의 영역으로 쪼개자. 과거에 전부 다 특별 권력관계라서 법취지 적용 안 된다고 했던 영역을 둘로 쪼개자. 응? 둘로 쪼갠 뒤에 어디는 법취지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봤어? 소위 기본관계라는 영역은 법치주의 적용을 받아야 돼. 그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소송을 통해 구제 가능한 영역으로 봐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경영수행관계라는 영역은 여전히 그는 행정조직 안에서 자율적으로 법의 구속을 안 받고 알아서 해도 되는 영역으로 남겨줘도 될 영역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울레하면 기본관계, 경영수행관계로 구분. 그 다음에 뭐야? 어느 쪽만 법치주의 적용받고 재판 대상되는 영역으로 보재? 기본관계라는 영역만. 응? 그렇죠? 그 중시. 그러면 탐패치 가면 소위 기본관계라는 영역은 그 상대방,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임명되고 뭐 징계받고 파면되고 막 이런 거 있지? 그 관계가 성립되고 변경되고 소멸되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우리가 생각하면 상대방은 신분, 지위, 권리, 의무 이런 거 성립, 변경, 소멸되는 거와 직결된 거 있지. 응?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생기고 없어지고 변경되고 이런 거, 또 군인으로서의 신분이 생기고 없어지고 소멸되고, 국공립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이 생기고 없어지고 변경되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와 관계되는 거를 이 울레는 기본관계라고 파악을 하고, 그런 거는 다 법률에 근거 있어야 되고, 응? 억울하게 불이익당하면 소송이 가능한 관계로 봐야 된다. 응? 반면에 경영수행관계라는 건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이미 신분을 성립한 자에게 상사가 오늘 어디로 출장 좀 다녀와라, 뭐에 관해서 보고서를 언제까지 내라, 이런 거는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해서 행정 조직 안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 응? 그러니까 그거는 법률에 꼭 근거가 없어도 되고, 응? 그 소송 대상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영역. 이거를 여전히 남겨놓자. 그걸 경영수행관계라고 한 거야. 응? 우리가 예를 들어 사립학교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국공립학교에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국공립대학교 교수가 학생에게 뭐에 관해서 레포트를 내라. 학생이
그런 레포트 내주라고 법률에 근거 있습니까? 법률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그러면 위법입니다. 이런 말이 통해? 아니다 이거지. 그런 거는 큰 틀에서 그 교수에게 학생을 지도할 권한이 있잖아. 그렇다면 그런 것에 의해서 구체적인 명시적 근거가 없더라도 무슨 레포트를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로 보는 거야. 응? 그런 법 취지에 명시적 근거까지는 없어도 된다. 법률에. 응? 그런 과제 내줬다고 소송 대상으로 삼고 그럴 문제는 아니다. 그게 바로 이제 경영수행 관계. 응? 그래서 거기 잘 공부해요. 그래서 독일의 울레는 이제 울레라는 학자는 과거에 몽땅 법 취지가 적용 안 되는 것으로 이 봤던 그런 영역 그 관계를 둘로 쪼개서 보자 그랬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 거야? 과거와 같은 법 취지 적용 안 돼도 되는 관계는 좁힌 거지. 경영 수행 관계라는 영역만으로 좁혀본 거지. 응? 기본 관계라는 영역은 법 취지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영역으로 이제 넘긴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울레 얘기 꼭 알아두고.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변했을까? 응? 오늘날 그래서 쌍가루 3번 오늘날은 응? 이름도 바꿔 부르자 그런다. 특별 행정법 관계라고 부르자, 특별 신분 관계라 부르자 이렇게 부르면 이름도 바꿔 부르자는 주장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야 옛날식으로 특별 관력 관계 이렇게 부르면 이미지가 별로 안 좋대. 뉘앙스가. 왜냐면 과거에는 법이 적용 안 돼도 되는 관계 응? 이런 뉘앙스가 너무 강해서 그 용어를 쓰지 말자. 다 어떻게 용어를 쓰냐? 이것도 다 법이 적용되는 관계인 건 기본적으로 맞는데 다만 일반 시민들하고 좀 다르게 취급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법으로 다 좀 다르게 취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맺는 관계. 그래서 특별한 행정법 관계, 특별한 신분 관계 이런 용어로 부르자. 이렇게 용어까지 바꿔 부르자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 내용은 결국 어떻게 돼? 셋째 줄, 거기 문장에 오늘날에는 과거처럼 특별 권력 관계라는 이론을 그런 논리를 부정합니다. 과거 같은 논리를 부정해요. 그런 게 어딨냐 이거지. 응? 시대도 변했고 그 논리적으로도 맞다. 공무원도 독자적으로 국가하고 별도의 권리 의무를 갖는 자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그래서 문장을 이제 세 줄 이렇게 써놨는데 결국 어떻게 해? 위에 세 줄은 과거와 같은 19세기 독일에서 논리와 같은 거는 인정될 수가 없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시민하고 똑같은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응? 그 특수한 행정 목적 달성에서 맺은 관계라는 점을 고려해서 약간의 법에 의해서 특수성이 인정될 수는 있다. 응? 이런 정도. 이렇게 읽고 그러면 아까 19세기 독일에서의 논리 정반대로 뒤집은 게 그 밑에 표로 그려놨지? 어떻게 했어요? 오늘날은 법치주의 적용이지? 그래서 어떻게 돼? 응? 법률 요구 원칙 적용. 법률에 근거 있어야 합니다. 명령 강제하려면. 응? 두 번째 뭐야? 법률로부터 권한 안 받고 막 아까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든지 막 종교의 자유를 제한 이런 건 못한다. 응? 법률로부터 권한 없이는 기본권 제한 못한다. 그리고 다 억울한 일 당하면 소송이 가능하다. 응? 공무원이 됐든 수감자가 됐든 국공립학교 학생이 됐든 그죠? 다 소송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아무리 특별한 행정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맺은 응? 특별한 신분 관계라 해도 명령 내리고 말 안 듣는다고 징계할 때도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다. 응? 그래서 거기 보면 명령권과 징계권 행사의 한계 뭐야? 우리 배운 뭐 비례 원칙 이런 일반 원칙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되며 특히 뭐야? 뭐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면 어떻게 돼? 쫓아내는 데서 그쳐야지. 응? 그 형벌까지 주고 이런 건 안 되죠. 응? 그래서 좀 가볍게 읽으세요. 꼭 외울 건 없습니다. 그러면 뭐 180도 바뀌었다 이거지. 과거와 달리. 그러면 이제 오늘날의 판례들 소개되고 있어요. 응? 그래서 자 1번 판례는 시험에 잘은 안 내요. 다만 시험은 잘 안 내는데 그냥 읽어보면 거기에 지금 그 문제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 누가 찾아왔어. 만나겠다고. 응? 그죠? 그런데 교도소장이 어떻게 해? 못 만나게 해. 그걸 뭐라 그랬어? 접견권 제한 그랬지? 응?
근데 교도소장이 막 이 찾아온 사람 못 만나게 할 수 있을까요? 응?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수감돼 있어. 여자친구가 만나러 갔어. 근데 못 만나게 해. 만나게 해달라고 신청을 했더니 거부할 수 있나? 있어요. 법률에 어떠한 경우는 못 만나게 거부할 수 있다. 거기에 법률에 정해져 있는 사유에 해당되면 못 만나게 할 수는 있어. 근데 법률에 정해져 있지도 않은 사유를 가지고 못 만나게 하면 이거는 헌법이 모든 사람은 누구나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기본적 권리로 보장이 되는데 그걸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법률로다가 이러이러한 경우는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그 사유에 해당돼야 제한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교도소장은 법률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되면 제한할 수 있는데 법률에도 없는 사유 갖고 제한했다면 이건 교도소 수감자의 기본권을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권리라는 기본권을 법률에 근거도 없이 제한한 것에 대해서 위법이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번 판례의 핵심은 논리가 이런 거야. 오늘날 교도소에 갇혀있는 수감자도 당연히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당연히 인정되는 거다. 다만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법률에 의한 정해놓고 제한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법률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제한했다면 위법이 된다. 응? 예, 자, 그 정도로 이해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 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5번 판례 제목 뭐 나왔어? 동장과 구청장과의 관계 이거 나왔지? 그 내용은 구청장이 동장을 일방적으로 잘랐대. 응? 동장이 억울한 거야. 응? 그러면 이거 소송할 수 있어 없어? 구청장이 자기 자른 조치 위법이다. 자기 이익 침해하는 위법이다. 소송으로 싸울 수 있대 없대? 싸울 수 있대요. 근데 과거 19세기 독일 논리 같으면 이거 소송 대상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오늘날은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야. 다. 그래서 저 읽어보니까 구청장과 동장의 관계는 특별 권력 관계에 해당한다 그러죠? 그래서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동장을 자른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라고 여겨진다면 그 잘린 동장은 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서 싸울 수 있다. 구제받을 수 있다. 이런 판결이에요. 똑같은 논리가 6번 이것도 체크. 농지개량조합이라는 거야. 지금은 농지개량조합이래. 지금은 없어진 단체인데 이름도 바뀌었어요. 지금 뭐 토지구획 정리조합 이런 거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농지개량조합이라는 단체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격은 특별권력관계에 해당한대요. 응?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거지. 직원이 억울하게 잘렸다. 역시 행정소송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 응? 싸울 수 있다. 그 다음에 7번도 우리 공립유치원의 전임 강사로 근무하는 자는 뭐야? 첫째 그때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를 맺고 있는 거래요. 여러분 특별권력관계 저런 게 공무원의 근무관계 맺는 것도 특별권력관계예요. 응? 그거하고 유사한 거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다. 따라서 징계 억울하게 해임받았다면 행정소송으로 싸울 일이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런 논리가 다 나와. 8번 서울교대 응? 국립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응? 야, 이거 요새도 문제될 수 있다. 누가 문제됐어?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기사 한참 나왔었지? 그 서울교대 남학생들이 그죠? 그 여학생들 외모 평가 점수 매기고 그랬잖아. 그래갖고 무슨 그거 나오지 않았어? 몰라요? 아니 장래 선생님 나갈 그 교대생들이 그 남학생들이 신입생 여학생들 들어오거나 하여튼 신입생들 외모 평가해가지고 막 이 등수 매기고 이래가지고 다 남자 선후배들끼리 다 공유하면서 막 이런 게 막 품평해하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난리가 났지. 그래갖고 그거 조사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징계한다고. 응? 그 깊숙이 관여했던 선배 교사로 가 있는 이미 발령나 가 있는 사람들 다 징계권. 어쨌든 그 서울교대 남학생들 징계받는다. 무슨 소송으로 싸워야 돼? 행정소송. 응?
그죠? 6번. 그 다음에 9번, 10번. 예. 자, 역시 교도소 수용자죠? 수용자 서신 발송해달라고 서신 냈더니 교도소행위 검열하는 행위 뭐예요? 행정소송 대상. 이것도 다 특별 권력관계. 그쵸? 네, 10번 교도소행위 서신 발송 거부하는 행위 역시 소송 대상이 된다. 근데 우리 9번, 10번은 조금 더 보충 설명해보자. 응? 자, 9번은 뭘 또 공부해야 되냐면 서신을 검열을 했어요. 이 검열하는 행위 법률에 정한 사유도 아닌데도 검열했다. 위법이다. 권리침해 당했다. 소송 대상이 되죠. 그런데 끝에 가면 뭐 있을까요? 소송은 제기할 수는 있는데 여기 자 둘째 줄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여기 있죠. 소송 대상이는 행정처분이야. 응? 우리가 좀 어려운 용어지만 앞에 성질이 공권력 행사인 권력적인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대. 응? 근데 소송 대상은 될 수 있는 거지만 실제 소송을 제기해봐야 구제될 이익이 있대 없대. 소위 소송을 제기해봐야 셋째 줄에 뭐가 없대?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밖에 없대. 그 밑줄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밖에 없대. 그러면 소송을 제기해봐야 구제될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 소송 제기해봐야 법원이 재판 거부합니다. 소위 각하예요. 왜 그럴까요? 야, 만약에 재판을 해서 법원이 뭐라고 판결해? 승소 판결 내려. 뭐라고 판결할까? 교도소행위 서신을 편지를 검열한 건 위법이니까 없던 일로 취소한다. 법원이 취소 판결 내려? 그러면 야 편지 봤다는 사실이 없어져요? 그거는 취소 판결 내려봐야 편지 봤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소해달라는 소송, 행정소송은 무의미합니다. 그렇죠? 응? 그래서 소송을 통한 구제될 이익은 남아있지 않아. 그래서 소송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소송을 통한 구제될 수 있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헌법재판소에다가 이 교도소행위 행위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다라고 확인하는 판정을 내려달라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송을 통한 구제가 안 되니까 헌재에 신청이 가능해요. 만약에 소송을 통해서 구제가 가능하다면 바로 헌법재판소에 신청 못 들어가. 소송부터 먼저 해야 돼. 그게 밑에 10번이야. 10번은 사안이 뭐예요? 수용자가 편지 써가지고 교도소한테 보내달라 그랬어. 근데 편지 내용은 문제가 없나 봐. 근데 교도소장이 발송을 안 해줘. 거부. 그러면 이것도 뭐래?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 인정하죠? 그리고 만약에 재판을 해서 법원이 야 서신 발송 거부한 건 위법이다. 취소한다. 판결 내려주면 판결에 따라 뭐 될 수 있어? 서신 발송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 구제될 수 있죠. 그렇다면 소송을 통한 구제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을 먼저 해야지. 헌법재판소에다가 소송 안 하고 바로 신청하는 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헌법재판소는 다른 구제 방법으로 없거나 다른 구제 방법으로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최후의 보충적으로 가야 하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게 헌법소원의 보충성이라는 겁니다. 최후에 가야 된다는 거야. 다른 방법 갖고 안 될 때. 근데 다른 방법인 소송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면 소송 먼저 해야 돼. 소송 안 한 채 헌재로 바로 구제 신청 들어가는 건 허용될 수 없다는. 그러면 9번과 10번의 차이점 알겠어요? 소송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바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게 되냐 안 되냐가 달라진다는 얘기지. 응? 네, 그거 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판례 매우 중요. 12번도 야,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 그리고 교도소장이 만나도록은 허용했어. 근데 만나도록은 허용하는데 거기다가 뭐야? 야, 만나도록 허용하는데 이거 교도관이 옆에 딱 붙어 앉아갖고 감시하래. 뭔 대화하는지 하고 대화 내용도 다 기록해라. 이렇게 했다면 이거 자유롭게 대화 못하잖아. 찾아온 사람하고. 이거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소송 대상 인정했어요. 그래서 왜 교도소장이 왜 교도관 옆에 딱 붙어 앉아갖고 응?
그 저 대화 내용에 다 감시하고 기록하도록 할 자로 이거 했느냐? 이거 문제. 그래서 이거는 수용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 불이익을 가져오는 조치다. 해가지고 행정소송 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12번. 2번 나와서 벌써 최근 시험에 2차례나 나왔어. 12번 꼭 알아두고. 13번이 이제 올해 시험에도 나왔던 건데 육군 3사관학교 생도 사건이야. 그래서 아니 그 저기 뭐야 육군 사관 여기 정확히는 육군 3사관학교인데 하여튼 육군 사관학교도 비슷하고 그 뭐 3불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있어. 학칙상 뭐야 사관생도는 사관생도 중 그 교육 그 생도 중 결혼하면 안 된다. 응? 그다음 뭐야 술 마시면 안 된다. 응?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보이더라? 담배 피우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각지게. 응?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사관생도가 학교 밖에 가서 친구들 만나서 소주 조금 먹었어. 응? 그랬다고 뭐야? 퇴학. 사관생도인데 미성년자도 아니고 19세 넘었고 성인인데 무조건 술 먹었다고 퇴학시킨다? 이건 좀 심하지 않아? 그쵸? 우리 헌법에 개인의 자유를 너무 과도. 물론 이 사관생수라는 그 장래 육군 장교가 될 사람이잖아. 군 장교가 될 사람이니까 그 교육받는 기간 동안에는 어떤 규율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완전 자유롭게 하도록 행동하도록 하는 건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제한이 좀 필요하긴 해. 근데 제한이 필요해도 너무 지나치게 과잉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제한하는 건 괜찮아. 학교 안에서 술 먹으면 안 된다. 응? 그리고 밖에 나가서 술을 먹더라도 제복 입고 사관생도 제복 입고 술 먹으면 안 된다. 응? 또 술을 그리고 제복을 안 입고 사복 입고 친구들과 뭐 술을 먹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술을 많이 먹거나 해서 무슨 품위 손상하는 학생 사관생도로서의 품위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하다.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아니 무조건 뭐 사관생도 복장을 했건 사복을 입었건 학교 아니건 학교 밖건 안 가리고 술을 한 잔이라도 먹으면 징계한대. 이게 말이 되냐 얘기지. 그래서 하여튼 얘가 이 학생은 예전에 한 번 음주했다고 걸렸고 2번째 걸렸다고 해서 이걸 또 누가 신고를 해요 꼭. 그래가지고 2번째 걸려가지고 퇴학을 당했는데 이거는 저 사관생도로서의 제한하는 정도도 너무 지나치게 과잉이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퇴학시킨 규정은 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잘못된 규정이다. 학칙 내부 규정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승소했어요. 퇴학 처분은 위법이라고. 그래서 판결한 거죠. 그래서 이 판례 여러분 꼭 읽어보되 여기에 핵심 논리는 소위 이 국공립학교 학생이에요. 말하자면 육군 사관생도 우리가 배운 뭐야 특별 권력관계 맺고 있는 거야 국가하고. 근데 특별 권력관계 내에서 그 관계 맺은 목적 이거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구성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뭐 지켜야 된다는 거야? 비례원칙 같은 법원칙 맞게 해야 된다는 거지. 너무 과잉 제한을 한다는 거지. 이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 권력관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보다는 좀 더 제한을 해도 된다. 근데 그 제한하는 것도 필요 이상으로 과잉하면 안 된다. 정도껏 제한해야지. 근데 여기 학칙 규정은 너무 과잉 제한이었다. 그래서 그 규정 자체가 잘못됐길래 그 규정에 따라서 퇴학시킨 거 역시 위법이 된다. 이런 논리야.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특별권력관계 노인 구성원은 그 노인자는 일반 시민들보다 더 많은 제한은 할 수 있어. 근데 그것도 필요 이상으로 하면 안 된다. 필요한 정도의 최소 필요 정도만큼 그쳐야 된다. 핵심 논리가 그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가 제2절 행정법 관계의 특성이라 해서 요거는 뭐냐면 일반 시민,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 사이의 관계하고는 조금 다른 특성이 우리 행정관계에서는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이제 왼쪽 간단히 보세요. 이건 법치주의, 법치행정원칙에 따라 법에 엄격하게 통제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에게 뭐 명령 강제하고 이런 조치를 하면 반드시 법치주의 원칙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들 사이의 관계와는 달리 우리 행정에 관한 법들은 국가에게 뭘 많이 줘?
우월한 힘을 가지고 개인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주고 있다. 응? 그런 지위를 부여하고, 또 개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나 의무는 자기의 권리라고 남한테 막 권리를 넘겨주거나 상속시키거나 이런 거 안 되는 게 많고, 의무도 타인한테 떠넘기는 거 안 되는 거 많다.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법상의 의무로 세금 내야 될 의무. 세금 낼 의무는 내가 못 내면 내 동생이 대신 내줄 수도 있어요. 그럼 대신해도 돼. 근데 군대 가서 군복무해야 될 의무는 대신 못 합니다. 그죠? 군복무 대신 못 해요. 성격상. 그죠? 그러니까 우리 행정상의 권리 의무는 타인에게 대신 뭐 시키는 것도 많고, 응? 또 상속되고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 많다. 응? 응. 내가 예전에 얘기했었나? 아주 희한한 사건이 하나 기사에 나왔어. 뭐냐면 오래전에 뭐가 있냐면 그 형, 동생, 그리고 사촌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예전에 이제 어떤 형이 있는데, 형이 있는 게 아니라 뭐라더라? 사촌한테 먼저 났나? 사촌이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참 어떻게 됐더라? 사촌한테 뭐가 나왔냐면 하여튼 영장이 나왔대. 군대 오라고. 그래서 근데 사촌이 어떻게 군대를 들어갈 뭐가 상황이 아니었나 봐. 그래서 이쪽에 형이 대신 입대를 했대요. 그러니까 형은 가서 누구 행세를 한 거야? 사촌 갑 이름으로 계속 군대 생활을 한 거지. 응? 갑 이름으로 군대 생활을 한 거야. 그래서 기록상으로는 이 사촌이 군대 생활을 마친 거로 돼 있어요. 응?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떻게 된 거야, 이제? 형한테 나온 거야. 그때 영장이. 응? 이제는 대신에 누가 한 거야? 응? 동생이 갔나? 동생이 갔는지 뭐 사촌이 갔는지 이번에 서로 바꿔간 거야. 응? 그래서 이쪽은 또 가가지고 뭐 한 거야? 이쪽 형의 을이라고 하면 을의 이름으로 또 군생활을 서로 바꿔서 어떻게 한 거야. 그랬는데 한쪽은 어디 갔냐면 어디 갔냐면 그 월남전에 또 참전했었나 봐. 그래갖고 뭐 국가로부터 뭐 돈이 나오는데 월남전 참전. 근데 그거를 이제 누가 앞으로 나오겠어? 실제는 월남전에 참전했던 건 사촌이 참전했잖아. 근데 이 서류상은 누가 참전해서 한 거로 돼? 형이 참전한 거로 되니까 형 앞으로 뭔가 나올 거 아니야, 국가에서. 이 사촌이 배가 아픈 거야, 짜증나는 거야. 내가 월남전 참전해서 실제는 했는데 형 앞으로 이게 나온단 말이야, 돈이. 이거 달라고 했는데 뭐 안 줘, 이렇게 싸움 나고 가서 신고를 한 거야. 둘 다 다쳐버려. 응? 여기 다 대신 복무했잖아, 거짓으로. 응?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거야. 둘이 그냥 원만하게 그냥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해가지고 둘 다 처벌. 그런 웃긴 일도 있더라고. 자, 그래서 뭐 행정법 관계 2절 특성 얘기는 특별한 논점은 없어. 어차피 우리가 이 부분이 다 이제 공부해 나갈 부분들에, 다 앞으로 공부해 나갈 부분에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는 선에서 끝내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갖고 제3절 행정법 관계 당사자를 마지막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시다. 응?